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맥스의 기본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맥스를 로딩을 시키면은 가장 차이점이 화면 구성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개로 분할된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분할된 화면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할된 화면을 우리는 이제 뷰포트라고 그래요. 자, 뷰포트입니다. 자, 뷰포트는 이렇게 프론트 뷰, 앞에서 본 모습이란 소리죠. 그리고 탑 뷰, 이건 위에서 본 모습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뷰, 왼쪽 측면에서 본 모습이죠. 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본 화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화면이 이 퍼스펙티브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어떤 물건이 어떻게 보이나를 이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주전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주전자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근데 위에서 본 모습이죠. 주전자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면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된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뷰포트를 네 개로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은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위에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메뉴바라고 그러죠. 보통 파일에서 헬프까지 있는 거. 자, 중간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뭐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파일부터 헬프까지 다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메뉴바인데요. 요 메뉴바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써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쪽 부분, 컨트롤 파넬 부분인데요. 이 컨트롤 파넬 부분은 저희가 모든 작업을 여기서 이제 다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내비게이터 부분. 요거는 화면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내비게이터 부분은 이렇게 8개의 아이콘이 있고요. 커맨드 파넬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마다 또 하이 메뉴가 쭉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메뉴바를 보시면은, 자, 먼저 파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에 보시면 뉴, 뭐 리셋, 뉴는 이제 새롭게 화면을 만든다는 소리고요. 리셋은 이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수치 같은 것들이 막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초기화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오픈은 만들어진 오브젝트 3dx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명령어죠. 그다음에 세이브 에즈 쭉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하나씩 둘씩 이제 다 사용하는 법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에디트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운도 언두라고 되어 있죠. 언두 크레이트, 리두 크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두는 컨트롤 Z,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슷해요. 뒤로 되돌리기입니다. 어떤 작업을 했다가 실수를 했을 때 뒤로 돌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사용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조절을 어디서 하시냐면은 저기 파일 위에 이제 메뉴바를 한번 쭉 볼게요. 쭉 보시면은 쭉쭉쭉쭉 여기 커스터마이즈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세팅 값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프리퍼런스는 이제 전체적인 세팅 값을 건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프리퍼런스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너럴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 자, 여기 있죠. 씬 언두. 지금 레벨이 20으로 돼 있죠. 20은 뭐냐면은 컨트롤 Z를 20번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20번은 금방 가요.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쓰는 게 노트북이다 그러면 그냥 20으로 두시는 게 좋은데 난 좀 사양이 좋다, 고사양이다 그러면은 뭐 한 100까지 100 이상 300까지 두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까지 두고 나면은 100번 전의 작업까지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하시고, 자,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커맨드 판넬 부분, 그 다음에 요 내비게이터 부분인데요. 자, 중요한 게 내비게이터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뭔가요? 줌이죠. 이 돋보기. 자, 줌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냥 화면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은 확대되고 내리면은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굳이 그 줌 그 아이콘을 가지 않더라도 클릭한 다음에, 자, 제가 이제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클릭한 다음에 그냥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축소 확대. 자, 선택된 영역은 이렇게 노랗게 테두리가 쳐지게 되는데요. 그냥 가서 오른쪽 마우스든지 왼쪽 마우스든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면만 바꿀 때는 단순하게 오른쪽 마우스 이제 클릭해서 화면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우스 휠을 올리면은 확대되고 휠을 당기면은 축소되고 이런 기능이 있죠. 자, 그 옆에 있는 줌 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줌 올은 똑같아요. 사용하는 거는. 자, 줌 올을 가지고 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하면은 4개의 화면이 한꺼번에 축소 확대가 되는 기능이죠. 저는 근데 이거는 크게 많이 안 써봤어요. 잘 안 쓰게 돼요. 주로 한쪽 화면만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하게 하죠. 4개를 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줌 익스텐디드 셀렉티드. 자, 선택된 물체를 화면에 꽉 차게 만듭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서 제대로 크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만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을 해제하더라도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은 꽉 차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물체가 있을 때는 그 물체만 선택해서 선택을 하면 그 물체만 크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어디 쓰이냐면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벗어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다시 이제 가운데 맞춰가지고 마우스 휠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만 클릭해 주면 이렇게 내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편한 기능이죠. 자, 그 옆에 있는 거 역시 똑같은 건데 줌 익스텐디드 올이에요. 얘는 4개의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최적의 꽉 찬 화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얘는 이렇게 작고 얘는 이렇게 커졌고 얘는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고 얘도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여기 줌 익스텐디드 올 딱 하면은 이렇게 모든 화면이 한 방에 가장 최적인 상태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거죠. 필드 오브 뷰는 자, 이렇게 그냥 얘는 여기 퍼스펙티브에 있을 때만 이렇게 됩니다. 자, 퍼스펙티브에 있을 때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줌인, 줌아웃 되는 기능이고요. 자, 일반적인 다른 화면, 즉 프론트나 탑이나 레프트에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줌 레지온이에요.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줌 레지온 선택 이렇게 이 부분만 확대돼 보인다. 부분적으로 확대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자, 줌 익스텐디드 올 하면 이렇게 한 방에 내 화면에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손바닥 툴, 팬뷰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의 이동이지 물체의 이동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화면만 이동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는 대신에 우리가 이걸 잘 안 쓰는 게 휠키를
누르면은 이 기능이 돼요. 자, 다른 거 줌 있어도 휠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팬 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휠만 가지고도 굉장히 편하게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줌, 인, 아웃, 팬 뷰 이거는 다 마우스 휠로 제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툴이 오비트 툴인데요. 자, 이 오비트 툴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 있어요. 뒷면, 윗면, 밑면까지.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근데 주로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 여기서 써도 되는데 여기서 쓰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버려요. 자, 오가닉 화면으로 바뀌어 버렸죠. 여기 원래 뭐였어요? 프론트 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쭉 누르면은 자, 지금 오소그래픽 화면이 됐죠. 오소그래픽이었는데 여기가 탑, 바텀, 프론트였죠. 프론트 다시. 아니면은 그냥 프론트니까 F키 누르시면 됩니다. 프론트 약자 F키. 자, 여기도 자, 프론트 여기 이거 설명드릴게요. 좀 프론트 화면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백이죠. 자, 프론트 화면에 백, 뒷면. 저쪽 뒷면 작업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프론트 되고, 자, 여기는 이제 탑 뷰죠. 탑의 반대는 바텀, 밑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요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죠. 자, 다시 탑이었죠. 그럼 T 단축키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레프트 뷰의 반대는 라이트 뷰겠죠. 라이트 뷰. 그리고 다시 레프트로 돌아올 때는 L. 자, 레프트 돌아왔습니다. 혹시 단축키를 눌렀는데도 안 돌아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영 키를 조절해서 이 영문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맥시마이즈 마 비포 토글인데요. 자, 얘를 켜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선택되어 있는 화면이 큰 화면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4개의 화면으로 분할되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화면 제어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메뉴바 중에서 이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많이 쓰여요. 자, 얘는 이제 셀렉트 앤 무브, 로테이트 앤 셀렉트 앤 로테이트, 셀렉트 앤 스케일이에요. 자, 무브는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자, 일단 복잡하니까 얘를 지우고, 자, 화면을 다시 이렇게 줌 익스텐디드 올로 세팅을 하고, 자, 박스를 하나 이렇게 탑뷰에서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자, 박스가 하나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박스니까 앞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다 사각형이죠. 자, 얘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자,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콘, 스피어. 스피어는 이제 9예요. 공. 그리고 실린더는 원기둥이죠. 이렇게. 자, 요거 생성하는 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설명드리려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영역으로 선택하는 명령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크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값이에요. 이 윈도우 크로징은 뭐냐면은, 자, 셀렉트 이제 합니다. 선택. 요렇게 2개 선택이 됐죠. 요 실린더는 선택이 안 됐는데 박스하고 9는 선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3개가 다 선택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윈도우 크로징이에요. 아이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안에 점선 안에 도형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크로징,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 영역이 들어와야 돼요. 스치기만 해서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디폴트 값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렉탱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렉탱글은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사각형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거고, 자, 여기 서클도 있죠. 얘는 이제 서클형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서클 안에 걸치는 애들은 다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에 얘는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도형을 그리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이 놈은 이제 자유로운 놈이죠. 이렇게 내가 그리는 대로 요 몸이. 자, 지금은 이제 도형이 몇 개 없으니까 단순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게 돼 있고, 자, 기본은 렉탱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동 툴을 설명드릴게요. 셀렉트 앤 무브예요.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죠. 자, 탑 뷰에서 박스를 선택을 하면은 자, 이렇게 좌표가 나옵니다. 기준모가 나오는데요. X 방향, Y 방향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사각형, 노란색 사각형이 선택됐다가 해제됐다가 합니다. 자, 이거는 자, X축을 선택하면은 딴 방향으로는 못 움직여요. 제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안 움직이고 얘는 X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오른쪽으로만 간다, 왼쪽으로만 간다,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Y는 역시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도 안 움직여요. 위아래로만, 수직 방향, 즉 Y 방향으로만 움직이고요.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사각형은 얘 선택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역시 몇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선택은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자, 그럼 두 개를 선택하고 싶다. 자, 이 방법이 있었죠. 선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게 선택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럴 때 보통 복수 선택은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프트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시프트가 카피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수 선택은 그러니까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합니다. 자,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은 다시 이제 차근차근히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 선택됐다고 그랬을 때는 Alt 키를 누르면은 그 선택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거 잘못 선택했다 했을 땐 Alt 키. 그러면은 얘는 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Select and Rotate입니다. 로테이트는 회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육면체죠. 육면체에 이렇게 로테이트 키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원형이 나와요. 자, 이 중에 노란색 이 화면에서 돌아가는 뷰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서 보면은 노란색이니까 이쪽 화면으로 이렇게 돌겠죠. 자, 잘못 돌렸다 싶으면 이제 컨트롤 Z, 컨트롤 Z. 저는 100개까지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제 100번까지 돌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선택된 회전축은 노랗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보통 이제 권해드리지 않아요. 주로 이렇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회전. 자, 그다음에 자, 실린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 이제 딱 보이죠. 그러니까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 나와요. 원형, 구는 가운데 있고요. 박스는 밑에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그리는 뷰라든가 그리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옆에 있는 스케일, 이 제일 복잡해요. 자, 스케일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데요. 자, 스케일 하면은 이렇게 XY가 나온 건 똑같은데 이번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두 개 생깁니다. 바깥 삼각형, 안쪽 삼각형, 그리고 X방향, Y방향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걸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자, X방향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퍼스펙티브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X방향으로 늘리면 이렇게 한쪽 방향, 자, Y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길쭉해지죠. 자, 어느 축 하나를 잡고 움직이면은 그쪽으로만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스케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정비례가 됩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든지 똑같은 비율로 축소 확대가 돼요. 그런데 요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 부분은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앞에서 본 화면이죠. 여기서만 확대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뷰를 보시면 어때요? 확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삼각형은 XY만. 자, 여기서도 그러면 해볼까요? 여기서도 XY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펼치니까 마치 이제 호떡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스케일이 좀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죠. 이렇게. 자, XY만 이렇게. 그러면 이건 세워진 호떡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스케일은 조금 다른 것보다 명령이 복잡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차차 어떤 오브젝트를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 그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스냅인데요. 자, 스냅 토글을 켜시면은 자, 이렇게 그리드, 기본이 지금 그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드라는 건 요거 하나하나의 격자를 말합니다. 이 격자 포인트에만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스냅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 수직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편하죠. 뭐 대각선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요 스냅 토글을 켜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앵글 스냅이에요. 앵글 스냅은 회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앵글 스냅은 1도 단위로 움직입니다. 5도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 정확하게 우리가 뭐 90도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스냅 앵글 스냅이 켜 있지 않으면은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이렇게 아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90도 정확히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앵글 값이고 이거는 이제 이건 5% 단위로 되어 있을까요? 역시 뭐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죠. 10% 단위로 되어 있네요. 얘는 10%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별로 잘 안 쓰고 앵글 스냅은 참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도 역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얘는 이제 그 미러로
거울본 모양으로 반전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렌더링 명령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렌더링 이 화면을 이렇게 이제 렌더링 되게 보이는 렌더 명령이고요. 렌더 셋업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작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요 세 부분: 이동, 회전,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스냅. 이걸 제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확인할 때 쓰는 거 렌더 옵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부여할 때 매터리얼 슬롯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모드도 뭐 컴팩트 모드 있고, 이렇게 슬레이트 모드 있고 다양한데요. 이것도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배워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좌표가 나오는데요. 이 좌표 보는 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전부 선택을 그냥 컨트롤 A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딜레이트 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은 그 물체는 삭제가 돼요. 자, 다시 화면 정리하고요. 자, 요 밑에 이걸 보시면은 X, Y, Z가 있는데요. 자, 여기 화면마다 회색 선이 아닌 검은 선이 이렇게 된 데가 있죠. 프론트에도 있고요. 탑에도 있고 레프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도 있어요. 이 좌표가 뭐냐면은 여기는 00인 좌표예요. 00. 자, 그래서 제가 자, 탑에다가 박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때, 자, 밑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박스를 그리는데, 자, 여기 XY 좌표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막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죠. 근데 Z 수치는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놓고요. 위로 올리면은 위로 생성이 되고, 그럼 Y 값이 막 변하죠.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Y 값이 변해요. 밑으로 내리면은 마이너스 값이 돼요. 이거는 그라운드 밑으로 내려가는 애죠. 자, 이렇게 올리면은, 자, 클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속성을 보시면은, 자, Z가 00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축은 뭐냐? 000인 축이죠. 자,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이동하면은, 자, Z가 24.079로 올라갔습니다. 자, 얘를 다시 그라운드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수치를 0을 입력하고 하시면은 되죠. 자, 근데 Y는, 자, 여기서 볼까요? 이게 이제 X, Y, Z라고 보시면 돼요. 자, X 0, Y 0, Z0. 그럼 이렇게 딱 가운데 중심이 맞는 위로 올라가진 사각형이 육면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더 쉽게 알려면은, 자, 스피어를 한번 볼까요? 스피어는 아까 중심축이 저기 가운데였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기즈모가 중심에 있죠. 자, 중심에 있을 때 얘를 0, X0, Y0, Z0 하면 이렇게 딱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할 때는 별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놓고 평면상에 맞춰 가지고 뭔가 실내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경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이 좌표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요 이제 내비게이터 사용하는 거랑 요 위에 메뉴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좌표 보는 법,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커맨드 판넬 사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